자, 이 와중에 드루킹 사태는 역시 예상대로 거의 남북 판문점 선언 때문에 꺾였습니다. 경찰은 김경수 보좌관을 오늘 소환해서 드루킹과 김경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500만 원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드루킹의 척근이 그러면 보좌관을 향해서 이 500만 원을 굳이 줄 이유가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줄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요, 김영란법을 어긴 게 되고, 대가성이 드러나면 뇌물죄고, 불법 정치 후원금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차용증도 없는 데다가요,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 돌려줬다라는 것이 정말로 채권 채무 관계였다면 이럴 리가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지금 무슨 생활비가 부족해서 보내줬다라는 말은 사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분위기가 이리 된 상황에서 김경수 보좌관이 간들 과연 경찰이 제대로 캐낼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에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깨져버렸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해놓고 5월 국회 소집을 하자고 요구했으면 뭘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5월 국회 소집을 요구해놓고 또 보이콧을 해버리면 말도 안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의 바람이 있었는데 남북 정상회담 비준만 이야기하고 드루킹에 대해서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할 말만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40일을 수사를 했는데 추가 댓글 조작이나 수상한 자금 추적 등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공모 회원들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댓글 공감 조작에 동원된 아이디가 614개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인물들을 계속 불러 제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한 번씩 불려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그냥 입을 막고 그냥 꼬랑지를 내리도록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오늘 보좌관 출석 또한요, 결국은 별다른 말이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5월 2일 날 드루킹 재판이 있다는데요. 드루킹이 진노 친문의 사실상으로 온라인에서는 핵심으로 온라인을 지배했다라는 것이 여태까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2016년 12월에는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이 국면 전환하려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폭력 시위를 빙자한 계엄령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글까지 올려가지고 진보 진영을 자극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내일 재판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판에서 이 드루킹이라는 자가 과연 뭔가 폭탄 선언을 할 것인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진노 친문이었고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데는 다 기웃거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칼날을 진노 친문으로 설정을 하고 중간에 그렇게 여기저기 붙어 먹으려고 했던 것은 철저히 침묵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유명해졌고 훨씬 유명해졌죠. 광고 효과가 몇 조 원 있었고 또 알려지는 바람에 정권이 자기를 함부로 제거하지 못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균형추가 마련됐다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조사하고 잠깐 가다 놨다가 집행유예로 풀어줘야지, 너네들이 나한테 중형을 실형을 선고하면 나는 깜빵 안에서
다 불어버리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은 지금 현재 특검도 현재로서는 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자, 이런 드루킹 같은 이 정당의 외곽에 충성적인 성향을 가진 댓글 조작단을 운영을 해서 선거 때마다 도움을 받고 라이벌을 제거하고 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요, 왜곡시키면서 집권을 한 조직, 집권 이후에는 집권을 유지해 가는데 또 이런 조직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터지려고 하니까 내부적인 어떤 이해관계로 이걸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다 덮어버리고 또 이 사건이 지난 대선에서 몇 차례 적발이 되어서 선관위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수사보다는 이 사건을 덮는 쪽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열중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몸통은 누구인가?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의 몸통은 결국은 청와대라고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행 과정을 진두지휘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에 관여된 한마디로 드루킹의 라인, 드루킹을 컨트롤하는 중간 라인이었던 김경수가 경남지사를 출마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가 사전 정리를 다 해놨는데 드루킹 때문에 위기에 놓이니까 김경수는 되지도 않을 선거에 나갔다가 드루킹 때문에 그냥 선거도 지고 또 깜빵도 가고 이런 나는 못하겠다고 아마 청와대를 물기 위해서 선거 안 나간다고 나자빠졌고 청와대에서는 아마 최고위 권력자가 모든 것을 책임질 거니까 나가라. 4월 27일만 판문점 선언만 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 바뀌어 버려서 특검이고 국정조사고 되지도 않을 거다. 보장을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남북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 사건인데 그렇게 많은 기사를 보도하던 언론들이 지난 금요일 이후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하나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 지도부가 사장단이 기자들한테 드루킹 사건은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고 했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으라고 했든지 적어도 앞으로 한 며칠, 일주일, 열흘 동안에는 드루킹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기자들이 파악해서 조금씩 내놓던 저축한 기사나 정보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기자도 한꺼번에 안 써요. 하루 쓸 거를 열흘치로 잘라서 씁니다. 그리고 아는 걸 갖다 위에도 다 말 안 하고 가지고도 있고 또 위에서 요만큼만 쓰고 요만큼은 남가놓고 정권하고 또 딜을 치든지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던 기사들이 싹 끊어졌어요. 이건 뭔가 하면 기자들이 언론사에서 더 이상 드루킹 관련해서 기사를 쓰는 것을 지금 오늘 상황에서 보면 사실상 포기하고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또 은수미 이것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또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성남시장 후보로 공천이 된 사람이 조폭 사업가하고 유착이 되어서 그 사업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되려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A씨는 한 언론에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은 후보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고 월급 200만 원, 기름값,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시에 있는 한 기업체가 냈는데 이 기업체 대표는 중국 샤오미라고 전화기 있죠. 이 국내 총판 계약을 맺었고 11월 달에는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한 건실한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직폭력배의 사실상 이 보석격이었고
그리고 성남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국제 마피아파의 형동대원 출신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 조직 폭력배랍니다. 경찰은 항상 관리 대상 조폭을 갖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두고 서버를 운영해 가지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오다가 들통이 지난해 초에 났답니다. 그러다가 1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지난해 12월에 붙잡혔대요. 그러면서 탈세가 140억을 했다 해서 재판에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쫓길 때도 경찰관 부인을 자기 회사의 직원처럼 해서 급여를 수천만 원을 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가로 위장해서, 그러니까 은수미가 19대는 비례대표를 하다가, 그러니까 20대는 성남에 출마를 했다가 4월달에 낙선을 했지요. 그 낙선한 직후에 이 조폭이 이렇게 만나서 도와주겠다 한 것 같아요. 알기는 아마 낙선하기 전에 비례대표로 있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알았냐? 성남 중원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2015년 12월, 그러니까 선거 넉 달 전에, 총선 넉 달 전에 어무보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같이 사진을 찍고, 2016년 1월 달에는 이 회사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그러니까 조폭 회사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은 의원의 북 콘서트에 자기 회사가 의전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올려놨다는 글을요. 그러면서 이제 은수미가 낙선을 하니까, 뭐 낙선해도 청와대하고도 잘 알고 잘 나갈 그런 사람이고 또 정권도 교체될 수 있고 하니까 은수미에게 차량 지원을 한다고 낙선 이후부터 차를 대준 거예요. 2016년 6월부터요. 왜? 국회의원 낙선하면 기사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은수미는 개인적인 친분과 일면식은 없다. 북 콘서트 의전도 자원봉사자가 했다. 또 그리고 A씨가 아는 사람 소개로 찾아와서 자원봉사하겠다 해서 면접을 이렇게 하고 차량 운전을 간간히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차량 운전을 간간히 해준 걸 가지고 이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실세 은수미를 향해서 이런 폭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요. 그런데 이 사건의 또 다른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하면 이건 뭐 떼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현금을 원래 이런 거 하는 놈들은 마늘밭에 묻어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관계에 얼마나 로비를 벌였겠느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더 늘어나고 은수미 외에도 정치권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은수미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깨끗한 정치, 진보적 정치, 한국의 제일 좌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울어가지고 유명해졌지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단지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한국의 진보적이고 좌파적이지만 깨끗한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물론 그 사람도 그렇지 않지만은요. 노회찬도 무슨 드루킹하고 운전기사 어쩌고, 뭐 자원봉사 어쩌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은수미도 결국은 조폭하고 엮여서 행사 도움받고 기사 차량 제공받았다. 자, 기사하고 차량을 제공받았으면 렌트카라 하더라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에 한 4, 5천만 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차량 운영비까지 받았으니까요. 자,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남시장을 하겠다. 그걸 하려고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두고 논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지금 변명하는 부분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정상회담과 맞물려 가지고 덮어지면요.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사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기사한테 내놓을 편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사하고 이 사람하고를 빨리 검찰이 불러다가 대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래 어수선한데요. 중국의 정찰기가 지금 어제 우리나라 영공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 이어도 사이로 올라와가 강릉에서 74km 떨어진 바다까지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정찰을 하고 전투기가 출격을 하니까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나라 꼬라지를 우습게 봤으면 이제 중국이 우리 영공을 바로 그냥 바짝 붙어서 해안선을 정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나라 기가 차고요. 지금 이 시끄러운데 갑자기 내일 날짜로 베트남 대사가 발표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베트남 대사를 특정 기업에 있던 사람을 시켜가 시끄러웠는데요. 지금 이 정권에서도 베트남 대사를 노무현 정권 때 자주파 동맹파 갈등을 할 때 서기관 한 명이 청와대에다 꼰질렀습니다. 장관 이하 북미 국장이 한마디로 동맹파라 가지고 이 미국 편을 든다. 이래 가지고 싹 다 바뀌게 했죠. 그걸 꼬질렀던 장본인 김도연이라는 당시 서기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김선일 사건 때도 역시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베트남 대사로 발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2013년에 삼성전자에 영입을 해가지고 무선사업부 수출그룹 담당 임원으로 일했어요. 유럽하고 CI에서요. 베트남 관련해서 이 사람이 무슨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삼성이 베트남의 휴대전화가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만들죠. 중국보다 베트남에서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그 세계로 수출하는 휴대전화를 만드는 베트남의 대사로 삼성의 상무 출신을 그리고 과거에 이 문 정권, 노 정권과 코드가 맞는 입장에서 내부의 친미파 인사들을 이렇게 청와대다 고자질한 인물을 대사로 보낸다. 참 이 정권은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그것도 그 보내는 발표를 한 시점이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설거머니 발표해서 대사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너들 마음대로 헤쳐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도 그때는 마음대로 지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책임을 져보길 바랍니다.